JB 타임즈. 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부르주아님이 오늘부터 휴가 깍! 너무 좋으신가 봐요. 깍! 그러게. 네, 좋으시겠다. 근데 비 온대요. 아, 진짜 심술쟁이시네. 이렇게 휴가 날도 시선 집중과 함께 해주시는 거에 감사를 먼저 표하면서 네. 좋은 휴가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난 1일이었죠.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 3주년을 맞아서 여러분들과 소소한 이벤트를 나눴습니다. 나에게 시선 집중이란 그 의미를 적어주신 분들에게 소소한 선물을 좀 보내드렸는데요. 이른바 꽃종배가 곱게 박힌 티셔츠, 제이비는 잘 입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이 티셔츠랑 MBC 마스코트 MB기와 제이비를 절묘하게 담아낸 시선집중 마스코트죠. 종비기 얼굴이 담긴 부채를 세트로 보내드렸는데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주셔서 음. 감사드린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첨되신 분들 중에 인증샷을 보내주신 분들이 계세요. 오. 제이비도 안 입는다는 이 티셔츠를 입고 인증샷을 찍어주셨는데 잘 어울리신다. 네. 지금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촌철님들의 인증샷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6939님 그리고 3325님이 좀 보내주셨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예쁘고 쓰레기 분리수거 하러 갈 때 입고 나갔다 이런 네. 말씀도 해주셔서 아니 왜 너무 하필이면 감사합니다. 쓰레기 분리수거할 때 입고 나갑니까? 네, 밖에 입고 나가셨대요. 이 티는 분리수거하지 마세요. 네. 네, 하여튼 소중한 추억이 하나 생긴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고요. 네. 제이비도 좀 한 말씀 해주세요. 지금 했잖아요. 분리수거하지 티는 분리수거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분들과 늘 함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바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닭살. 네. 언제 한번 제이비가 이틀을 다시 입고 진행했으면 좋겠다. 뭐 네. 이런 분들도 계셨는데요. 네.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3325님은 나에게 시선 집중이란 어떤 의미신지 이렇게 보내주시긴 하셨어요. 예. 무거운 아침 출근길에 시원하고 통쾌한 소화제이자 피로회복제다. 바로 이거죠. 그렇죠. 뻥 뚫어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AS 타임 가시죠. 네, 중단 선언 하루 만에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약식 회견이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상 재개, 이제 언론들이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네. 평소보다 조금 멀리 떨어져서 기자들과 짧게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이 정도로 도어 스태핑 하시는 건 좀 어떠세요?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봐요, 그럼. 윤 대통령과 기자들은 8m쯤 거리를 두고 약식 회견을 사실상 다시 시작했습니다. 크게. 코로나 대응하고 있는데 방역을 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내일 아마 총리 주재로 중대본 회의가 열릴 겁니다. 거기서 기본적인 방침을 내일 발표할 겁니다. 2분 남짓한 시간 동안 윤 대통령은 2개 질문에 짧게 답했고 경호원들을 바라보며 약식 회견을 계속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내일도 하실 거예요? 이거야 하나 안 되겠어. 여러분들도 괜찮아요. 지금 요 앞에다가 며칠 있다가 칩시다. 그래요. 자, 다들 주의 많이 하십시오. 네, 뭐 여러분들 괜찮으시다면 이 앞에다 앞으로 경호 라인 치고 네. 좀 하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요. 하루 만에 재개한 배경 뭘까요? 대통령실 관계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코로나를 명분 삼은 소통 중단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오해를 꺼린 대통령이 마음을 바꾼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거든요. 네. 여기서 두 가지를 추출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대통령의 그냥 판단이다. 그러니까 뭐 대통령실 그럼 뭐 참모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따라야죠. 따라야죠. 자, 그러면 대통령이 이렇게 결정한 이유가 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비판이 나오자 오해를 꺼려서 했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이 대목에서 얼마 전에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여론조사 신경 안 쓴다. 의미 없다라고 답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런데 비판에 대해서는 되게 신경 쓰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비판은 여론 아닙니까? 그러면 여론이죠. 그 여론과 이 여론은 어떻게 다른 걸까요? 그러니까 수치화된 여론은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맥락상 나오는 여론을 신경 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 걸까요? 근데 대통령실은 신경을 좀 쓰는 것 같아요. 어제 한 보도를 보니까 지난주부터 자체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또 있더라고요.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죠. 그렇죠. 네. 사실은 신경이 엄청 쓰이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깐 해보고요. 네. 이인수님, 대통령님 제발 앞으로는 참모들과 협의 후 정제된 말씀 해주세요. 라고 쓰셨고요. 7899님,
저렇게 멀리서 소리를 지르면서 질문을 하면 너무 단답형으로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이크라도 설치합시다. 라고 제안을 해주셨고요. 네. 밥하기 싫은 여자님은 에이, 제게라고요? 하나만한 약식 기자회견이었어요. 라고 평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어떨지 오늘 출근길도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후반기 원구성이 막혀 있긴 합니다만 기본 코스 좀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역시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부터 시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제 관련 뉴스 2개가 나왔더라고요. 하나는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환경노동위원회를 일짐항한 의원이 한 명도 없었다는 뉴스였었습니다. 네. 이 때문에 박홍근 원내대표와 진성준 원내수석 부대표가 환노위로 가겠다고 했다. 이런 소식이 함께 따라붙었는데 반면에 지역구 사업 예산과 직결되는 상임위가 국토교통이죠. 네. 여기에는 의원들이 몰렸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서 법사위원장 말고 양당이 절대 양보 못한다고 맞서고 있는 자리가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그게 과방위원장 자리라고 합니다. 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자리인데요. 민주당은 행정안전위원회와 과방위는 절대 사수해야 된다 이렇게 외치고 있다고 하고 국민의힘도 과방위 위원장만큼은 양보 못한다 이렇게 맞서고 있다고 하네요. 이 풍경에서 추출해야 할 게 뭘까요? 일단 첫 번째 뉴스부터 볼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민주당의 현 주소는 콩밭이다 이런 콩밭.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노동 문제가 부상을 했고 사회적 갈등의 최전선에 위치할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환노위를 기피한다? 이건 뭐 결국은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 이건 방증이 되겠죠. 네. 전당대회를 앞두고 혁신이니 민생이니 떠들고 있지만 이게 영혼 없는 외침이라는 점을 이 풍경에서 다시 읽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뉴스와 관련해서는 다가올 전장은 방송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하는데 과방위원장 자리를 놓고 싸우는 이유가 과학기술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결국은 방송 문제 때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전제해놓고 과방위원장 쟁탈전을 다시 살피면 이른바 방송질서 재편을 둘러싼 공방이 전개될 것임을 양당, 두 당 모두 인지하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방송 대전은 커밍순이다. 이런 얘기로 연결이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 이 두 개를 종합해서 나오는 게 개봉박두인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어제 국회의장 주선으로 양당 원내대표 등이 만났지만 뭐 사개특위 구성 등을 놓고 고성만 오고 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원구성 협상은 타결을 짓지 못했다고 하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밑에선 이런 자리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니까 원구성 타결이 임박했다라는 신호로 읽어도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뭐 커밍순, 개봉 박두 이러면 약간 기대감이 생겨야 되는데 지금 국회에 약간 기대감이 안 생긴다는 그러면 게. 임박으로 바꾸겠습니다. 네, 진빠삐용님이 정치란 오래 하면 기득권으로 가는군요라고 좀 민주당을 꼬집어 주셨고요. 온집님도 돈 안 되는 상임위는 인기가 없죠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 법사위나 과방위가 사실은 근데 의원들한테는 또 인기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상임위원장을 가지고 여야가 지금 붙고 있는 건데요. 특히 과방위 같은 경우에는 21대 국회 전반기에 마무리 짓지 못한 언론개혁법도 걸려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방송 관련 그 뭐 만약에 그 법 개정이 있게 된다면 여기를 거쳐가야 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자리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날 것 같으세요? 어떻게 결론이 될 것 같냐고요? 네. 결국은 법사위원장 자리가 국민의힘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거의 대가로 행정안전위원장 자리 말고 과방위원장 자리까지 민주당이 득하느냐 마느냐. 두 가지 다를 득하느냐 마느냐. 하나만 득하느냐. 이 문제겠죠. 네. 네, 지금 11대 7로 나누기로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지. 이거는 이제 의석수에 따른 배분이니까 네. 전반기 때도 아마 이렇게 이제 비율은 이렇게 아마 나눴던 걸로 그러니까 기억을 하는데 네. 어떤 자리냐가 중요한 것이겠죠. 네, 뭐 여야가 오는 17일 재연절까지 일단 원구성 협상 마무리하자라고 시한을 정했다고 하니까 지켜질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심상정 의원을 비롯한 정의당 의원들이 어제 한석호 비대위원의 요청에 따라서 정의당 10년 역사에 대한 평가서를 당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심상정 의원은
이제 저는 진보정당 1세대의 실험이 끝났다. 민주노동당 창당 이래 23년간을 버텨왔지만 우리는 미래를 열지 못했다. 그 지난한 과정에서 저희 책임을 통감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조국 사태 국면에서의 오판으로 진보 정치의 도덕성에 큰 상처를 남기게 되었다. 이런 평가도 함께 덧붙였는데 이건 우리 촌철님들이 알아서 그러니까 평가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 시선을 집중한 대목은 따로 있는데 잠깐 들어보시죠. 노동이냐 젠더냐 하는 최근의 논쟁이 있습니다. 당의 그 누구도 성평등 이슈에 앞장섰던 의원들도 노동보다 젠더 가치가 우위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민생 문제를 중심에 두고 노동과 젠더, 청년 등의 이슈들을 보편적 가치 실현의 관점에서 조화시켜 가야 한다는 큰 원칙에 동의가 가능합니다. 민감한 성폭력 이슈가 많이 터졌고 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많이 부각되었고 그에 대한 백례시로서 패미당이라는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면 노동 및 민생 이슈를 부각시키려는 노력을 배가해야 할 일이지 성평등 노력이 과했다는 식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닙니다. 네. 이 대목에 왜 집중을 하신 건가요? 진보 정당의 존재 이유를 국민에게 확인시키고 진보 정당의 미래를 여는 핵심 문제가 바로 이것이라고 보기 때문인데요. 노동과 젠더, 분배냐 인정이냐 이것의 조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네. 그다음에 어찌 보면 근본적인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심상정 의원이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사실 좀 평소 궁금했었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주목을 해본 건데요. 근데 일단 읽고 나서 느낀 건 뭐냐면 허전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평가는 현상 기술밖에 없어요. 평론가도 이런 식으로는 평가 안 합니다. 자, 당 대표까지 지낸 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당 대표까지 지낸 정치인이 할 평가는 아니라고 보는 게 심상정 의원의 평가에는 왜가 빠져 있어요. 왜? 왜 조화시키지 못했나? 왜 노동과 민생 이슈를 부각시키려는 노력을 배가지 못했나에 대한 자가 진단이 먼저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쏙 빠진 거죠. 이거는 빼놓은 채 그러니까 뼈아픈 성찰은 빠지고 밋밋한 당위만 내세웠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건 고백록의 문법이 아니라 도덕 교과서의 문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허전하다. 이런 평가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심상정 의원은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책임을 어떻게 지겠다라는 말은 안 했더라고요. 자, 남은 국회의원 임기 2년을 여의도 정치의 마지막으로 상정하고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 그렇다면 마음을 비우고 뭘 할 것인지를 좀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그건 아직 고민 중이라고 썼던 것 같은데요. 네. 그 고민이 언제 끝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현재 정의당 내에서 일부 당원들이 비례대표 의원 총사퇴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이게 확실한 혁신의 길이자 정의당이 살 길이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뭐 심상정 의원도 어제 이 글에서 이거는 뭐 그렇게 이제 그 좋은 대안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분위기는 안 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6647님은 비례대표 총사퇴하면 그나마 좀 새롭게 볼 것 같은데 잘 안 될 것 같기도 해요. 라고 평가를 보내주셨는데 원래 집을 싹 다 부수고 새로 짓는 게 더 쉽지 기둥 남기고 리모델링 하는 게 더 어렵다고 이런 말도 있는데 네. 정의당이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함께하고 계시고요.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양산 평산마을에서 이른바 욕설 비방 시위를 하고 있는 극우 유튜버 가운데 한 명이 안정권 씨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의 누나가 대통령실 국민소통관실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어제 서울의 소리에서 1차 보도를 했고요. 오늘 한겨레를 보니까 확인됐다고 보도를 했더라고요.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이 이야기를 좀 잠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뭐 이런 사람의 누나라고 해서 대통령실 근무가 문제되는 건 아니지 않냐.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도 조금 전에 페이스북에 누나는 누나고 동생은 동생이지 왜 동생이 소란 피운다고 누나가 물러나야 하냐. 둘 다 한참 성인이다. 이렇게 글을 올리기도 했고 네. 연좌제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던데 어떤 점을 좀 주목해야 될까요? 두 가지 점을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건 원칙상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누나라는 사람이 채용됐던 과정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해 11월 캠프에 합류를 했다라는 건데요.
이때 합류를 하면서 그 했던 일이 뭡니까? 영상 편집 일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영상 편집 일로 이 사람을 선거 캠프에 그 합류를 시킨 데에는 이 사람이 그러면 그 전에 무슨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쭉 알아보고 그러면 합류를 시켰을 거 아닙니까? 아, 그렇겠죠. 영상 편집 일을 시켰는 건 당연히 사전 조사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유튜버로 활동을 해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네. 유튜버 활동을 하면서 동생과 또 함께 일부 움직였다는 사실도 확인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했고 나중에 보니까 동생이더라가 아니라 이 사람의 활동 경력이 동생과 상당히 긴밀히 연결돼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그러면 뽑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럼 이걸 단순히 연좌제라고는 형식 논리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성질의 문제일까요? 이게 첫 번째 결이고요. 네. 두 번째 결은 평산마을에서의 욕설 비방 시위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이렇게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분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하고 있는지도 상당히 궁금했고 그다음에 그 아까 이야기했던 출근길 약식 회견에서도 기자들이 관련 질문을 한 바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러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욕설 비방 시위를 벌이고 있는 그 주인공의 누나는 그 누구보다도 관련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누나는 동생의 그럼 시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까? 라고 하는 점이 좀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본인은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면서 대통령실 직원들하고 전혀 얘기를 나누지 않았을까? 이것도 궁금한 대목인 거죠. 네. 그러니까 연좌제 아니냐? 동생은 동생이고 누나는 누나다. 전혀 별개의 일을 했고 그랬다라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그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그럼 다시 짚어볼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다음에 조선일보 보도가 나온 게 있던데요. 이 사람을 해임하기로 했다. 이런 보도를 조선일보가 내놨더라고요. 네, 해임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니 그러면 연좌제라고 그렇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면 왜 해임을 합니까? 그러네요, 또.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근데 왜 해임 등의 조치를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앞뒤가 전혀 안 맞잖아요. 파쿠파쿠 데스와님이 연좌제는 무슨요? 안정권 씨 누나도 안정권이랑 함께 극우 유튜브 방송을 했습니다. 그 점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고요. 네. 9901님 핵심은 능력이죠. 능력주의라면서요. 그런 능력을 어떻게 평가했나요? 유튜브 보시면서 평가했나요? 라고 보내주셨고 네. 0910님 대통령 인사 파면 팔수록 실망이 큽니다.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의문입니다. 저는 라고 그런 해주셨고요. 점에서 이분이 그러니까 선거 캠프 때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실에 채용이 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그럼 누가 주체가 돼서 이 사람을 채용을 했는가? 네. 이것도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물론 알 길은 없겠죠. 네, 0697님은 누구 누난지는 뭐 모르겠고요. 그런데 본인 유튜브 채널 보니까 좀 편집이 조악하던데요. 라고 좀 꼬집어주신 분도 계시고요. 그거는 그럼 능력 위주는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네, 물프레님은 안정권 씨가 겁없이 시위하는 게 뒷배가 든든하다고 생각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김진선님은 오늘 도어 스태핑에서 물어볼 기자가 있다면 대통령의 답변이 궁금합니다. 네. 과연 물어볼까요? 궁금하고요. 한편 양산 이 평산마을에서 여러 인사들이 지금 시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다른 한 극우 성향의 유튜브 운영자가 주민에 의해서 어제 고발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유튜버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바로 앞에 거주하는 주민의 일상을 찍어서 올렸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주민이 문 전 대통령으로부터 250억을 받았다. 예? 뭐 이런 250억이요? 네네네. 이런 내용을 막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이 참다 못해서 명예훼손과 스토킹 등의 혐의로 고소를 했다. 이런 뉴스가 어제 전해졌습니다. 250만 원 아니고 250억이요? 네, 그렇게 막 얘기를 하고 뭐 그 이분이 둘째 치고. 그냥 동네를 주민이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둘째 치고 주민의 일상을 왜 찍어 올립니까? 아, 그분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연관이 좀 있다 이러면서 이제 하여튼 그건 사생활 음해성. 침해 아닙니까? 그래서 스토킹 혐의로 고발이 되신 거죠. 아니 내가 사는 동네를 내 마음대로도 못 돌아다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살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요. 네. 한편 이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가 어제 지인들에게 팬클럽 회장의 발언은 나와 상관없다. 딱 선을 그는 문자를 보냈다는 보도도 있는데 이것도 좀 어제 화제가 많이 됐거든요. 네, 뭐 최근에 이제 보냈다고 어제 이제 보도가 나왔던 건데 네. 저도 그 이제 그 문자 메시지 전문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건의사랑 오고와는 교류가 없다. 라고 이제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교류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정치적 현안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뭐 의견 교환을 이야기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다른 건 몰라도 사진 교류는 있지 않았나요? 그러니까요. 응? 그러게요. 정치적 의견 교류는 뭐 그거는 뭐 모를 일이고요. 사진 교류는 있었잖아요. 지금은 교류를 안 한다는 뜻일까요? 그래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싶더라고요. 네, 시간이 다 됐으니까 마무리하죠. 담화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